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사람들이 주식을 되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낀 한 주긴 했고요. 일단 CNN 비즈니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심리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잘 나타내주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제 이걸 좀 봤는데 투자자들의 Fear and Greed 인덱스 이거는 그리드 영역에 있고 사실 뭐 되게 과하지도 않고 사실상 약간 중립 수준 정도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를 트렌드를 길게 추세로 보면은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제 뷰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이 주식 상대 강도인데요. 52주 신고가랑 52주 신저가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 기준으로 그걸 봤을 때는 익스트림 그리드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세다라는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변동성은 되게 낮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트렌드들을 보시면은 이런 제가 빨간색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이 변동성이 이제 분명히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과연 변동성이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높아질까? 아니면은 시장이 밑으로 빠지면서 변동성이 높아질까라고 봤을 때는 좀 뜻밖의 흐름이 나오는 밑으로 빠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냥 생각이 일단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조금 시장 솔직히 지금 좀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뭐 KB증권에서 이런 우리나라 코스피의 PER 이격도 이제 하는데 이제 일단 단기 과열 국면이라고 KB증권의 이은택 위원님도 사실 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시지만 단기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조금 이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최근 자료들에서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봤을 때는 주식을 모아야 되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이 오면은 패닉하고 이제 매도를 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을 수 있는 국면인데 이제 이게 12월, 1월 정도에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조금 빠르면 12월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길게 가면 1월 정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파월 기자 회견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오르는 척을 좀 했죠. 많이 오르는 척을 하다가 결국엔 당일날은 코스피는 거의 다 그냥 빠지고 끝났는데 파웰이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무서웠던 건데 일단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기존에 했던 언어를 그대로 반복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그동안 파월이 워낙 뜻밖의 더 강하게 얘기하고 이런 리스크를 두려워했던 건데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완화적이었지만 시장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은 일단 12월에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거. 그래서 뭐 75bp는 절대 아닐 거고 50bp 인상 혹은 25bp도 시장은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23년에도 근데 올리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는 아직 조금 빠르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이 쇼크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걱정을 파월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조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위로 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글로벌하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모든 이제 투자 기관들이 현금 비중이 거의 역대급으로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언제든지 쏘면은 무조건 시장은 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파월의 발언 중에서 일단 기존에 알던 거랑 다른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 자체가 둔화된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영화가 재밌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사실 최상단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표 지표나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일단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게 나왔는데 미국의 고용 자체가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견조하게 나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지금은 이런 게 너무 고용이 좋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장이 우리나라 축구하는 날 밤에 사실 엄청 빠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축구 끝날 때쯤에는 엄청 낙폭을 줄였죠. 그래서 이게 뭐 디테일을 보면서 뭐 지표가 좋았지만 일부 산업에서 국한된 거다 뭐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나스닥도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고 끝났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그랬는데 감원도 되게 많이 급증을 했고 물론 IT
메가테크 업체들에서 이제 대규모 감원이 나와서 이제 이런 거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하회해가지고 조금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숫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 그거는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2, 3주 전,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조금 이제 12월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였나요? 이번 과열이 조금 적당한 조정을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모아가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쪽에서 2023년에 결국엔 반도체가 한 건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PSK, 테스 그리고 뭐 밑에 TCK,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소재 장비 업체들을 골고루 섞어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방산도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2022년 한 해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수소기계 이런 쪽에서 보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철강 업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들이 최근엔 좀 쉬어갔는데 요런 애들도 내년에 다시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섹터 내에서 물론 뭐 여기에 더해서 뭐 낙폭 과대한 소프트웨어나 게임 뭐 이런 것도 섞어 사겠지만 저는 2023년 그리고 진짜 요번 혹시 이제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 더 밑으로 깊게 내려오면은 2023년은 생각보다 주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일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버스 계속 사자고 말씀을 드렸고 공매도 특집도 찍었는데 결국엔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저는 결국엔 플러스 전환은 했는데 중간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막 1차 손절 포인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손절할까 말까 했지만 버텨가지고 어쨌든 간에 플러스 전환을 했지만 이제 인버스도 잘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국면이긴 하고 좀 이따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인버스만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 받을 때 한국 항공우주도 좀 샀고 계속 애플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LG전자 쪽을 다시 적절한 조정을 줬을 때 좀 샀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 코드 샀고요. 코덱스 200 선물 레버리지 이 인버스가 금요일에 4.5%나 올랐죠. 그래서 제가 요런 구간들에서 눈 감고도 사야 되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눈 감고 물렸죠. 그냥 뭐 화요일, 수요일인가 되게 괴로웠고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도 이제 엄청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조금 괴로웠고 남들 기분 좋은데 나만 또 괴로운 것 같고 근데 딱 그거 보면 사실 되게 쫄자리가 아니다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직업 트레이더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은 정말 이불킥을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렸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늘리면서 제가 원래 밑으로는 물타기 잘 안 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는 좀 물타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플러스 전환을 하고 끝났고요. 이렇게 201선 정도 위에 안착을 했고 주봉으로 봐도 사실 8짜리는 아닙니다. 인버스도. 어디까지 오를지는 좀 봐야겠지만 적어도 3,385 정도 여기서 한 10% 정도까지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에 인버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매매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선물 인버스도 그렇고 반면에 LG전자 같은 것도 사실 지수랑 별로 크게 기본적인 차트 모양이 다르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스만 들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애플 관련된 얘기가 정말 나온다면 그리고 진짜 무슨 이제 TF를 구성했니 많이 하는 그런 루머도 많이 돌고 뭐 언제 발표가 날 거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한번 튀어나오면은 주가는 굉장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애플카 얘기가 정말 가시화됐을 때 LG전자가 요 구간이었거든요. 거의 2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방에 뚫을 자리는 아닙니다만 여기를 갑자기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LG전자는 정말 어디로 볼까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밑에 있지만 조금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LG전자 조금 다시 샀고 내년에도 좋게 보고 있는 방산 쪽도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 자리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주봉으로 쭉 보고 있으면서 지표들도 좋죠. 위로 올라가는 지표들이 마음에 들고 조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싹 좋진 않지만 또 굳이 물릴 자리냐라고 보여져서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샀고요. 뭐 크게 수익권은 아니고 약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보고 있고
최근에 엄청나게 수급이 좋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 뭐 할 거 없이 다 엄청 사고 있고 개인들만 팔아 제끼고 있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쪽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11선, 21선까지 주길래 여기서 좀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자마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조금 모아가는 거죠. 뭐 RSI나 이격도 이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격도가 조금 벌어지고 RSI가 과매수로 가면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좀만 참았다 사시죠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며칠 참아서 살 수 있냐 없냐가 정말 미세한 거지만 엄청난 실력 차이고 여기서 계좌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누적되면서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분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아가는 주식을 그냥 계속 날아가 버리면은 그냥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집중된 걸 사기 때문에 같이 조금 이런 쪽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월은 기본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보다는 종목 말씀드리는 수가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액티브하게 하지 않고 지금 지수 숏으로 막아놓고 일부 종목들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과열된 심리가 어떤 식으로 해소되고 12월, 1월이 지나가는지 같이 보시는 굉장히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